자, 얘가 얘한테 이제 산소를 넘겨주고, 얘가 얘한테 전자를 넘겨주고, 산화, 환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산화수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한다. 여기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림처럼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나 시험 다 봤니?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그 산화수라고 하는 거는 그 원자 하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산화수가 어떻게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전자를 얼마나 잃었는지 혹은 얻었는지를 표현하는 숫자, 이게 이제 산화수인 거지.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한번 볼 건데, 그 171페이지에 아래쪽 표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게 MnO2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산화수를 다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너가 만약에 수능 화학을 볼 거다. 그럼 다 찾지 않거든요. 어차피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때가 되면. 근데 지금은 일단 처음이니까 다 잡아줍니다. 그러면 MnO2니까 산소한테 마이너스 2를 주고요. 그러면 망가니즈가 플러스 4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플로린 없고 금속 없고 수소한테 플러스 1을 주면 염소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MnCl2 어떻게 하냐? 플로린 없고 금속 없고 수소 없고 산소 없다. 근데 얘는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은 어쨌든 간에 망가니즈는 모르겠는데 염소는 몇이야? 마이너스인 거지. 아, 얘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너가 2 플러스겠네? 그럼 결국 이온이니까 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요런 식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플러스 1 주면 산소가 마이너스 2일 거고 얘가 원소죠? 그러니까 얘는 0을 줍니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다 잡을 수 있겠니? 저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이 화살표가 결국엔 반응 전과 반응 후를 표현하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서 산화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망가니즈가 산화수가 바뀌었네. 아, 그러면 이놈이 2가 줄었다. 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2니까 변화가 없죠. 그럼 놔둡니다. 그럼 수소가 여기 플러스 1인데 여기도 플러스 1이죠. 놔둬요. 그럼 염소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염소 마이너스 1이죠. 놔둡니다. 근데 여기도 염소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염소 4마리 중에 2마리는 산화수의 변화가 없고 2마리만 변화를 한 거야. 그럼 변화한 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플러스 1만큼이 변했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전자를 잃었답니다. 봐봐. 여기에 얘가 증가한 거죠. 염소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전자 한 개를 얻고 있었지. 근데 반응이 끝나니까 전자를 얻은 게 없대. 됐어요? 그럼 원래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반응이 끝나니까 없더라. 이 말은 한 개를 잃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잃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자, 망가니즈가 플러스 4였어. 전자 4개가 부족해. 그런데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2개가 부족한 상태로 바뀐 거야. 그럼 4개가 부족했다가 2개가 부족해졌어? 이 말은 2개를 어디선가 가져왔다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렇죠? 아, 그러면 산화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자를 얻었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산화수의 변화는 원자 하나 기준인 거고 망가니즈가 여기에 한 마리죠. 한 마리가 2개를 얻으면 총 전자 2개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염소가 4마리가 있는데 2개는 변화가 없고 넘어간 게 2개인 거죠. 그럼 한 마리당 한 개씩 2마리가 총 2개의 전자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랑 얘를 더했을 때 무조건 0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뭐야? 화학 반응을 하면서 전자가 사라지거나 유입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 염소가 한 마리당 한 개씩 2마리가 전자를 잃어버렸는데 얘는 한 마리가 2개를 가져온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전자가 넘어간 겁니다. 됐을까? 그럼 한 번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는 2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요거 이해되겠니? 다시 봐봐. 얘가 한 마리당 한 개씩 2마리가 총 2몰을 잃어버린 거야. 그 2몰을 요 한 마리가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전자가 2몰이 넘어갔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산화수의 변화라고 하는 건 원자 하나 기준인데 우리가 산화 환원을 말할 때는 물질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산화한 게 누구냐, 환원한 게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 산화수가 증가한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산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화수가 감소한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환원한 겁니다. 자, 그럼 그 표에서 산화한 게 누구냐라고 했으면 산화수가 증가한 게 지금 염소죠.
이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인 HCl이 산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적으세요. HCl. 자, 그 다음에 환원한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망가니즈가 산화수가 감소한 거잖아. 그럼 망가니즈가 포함된 물질이 환원한 겁니다. 그래서 환원한 건 MnO2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 모모제라는 표현이 있거든. 모모제, 어쩌고, 제 이렇게 부르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일상생활 되게 많이 씁니다. 모모제. 뭐 있을까? 보통은 약품에 많아요. 소화제. 자, 봐봐. 내가 소화제를 먹었어. 그럼 소화제가 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지가 소화를 해요? 꿀렁꿀렁 하면서 지가 소화라는 게 아니잖아. 소화제는 뭐야? 나를 소화시키는 거죠.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어쩌고 시키는 걸 모모제라고 불러요. 또 뭐가 있을까? 응? 소독제. 그렇죠. 지가 소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소독시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되게 많거든. 지사제. 지가 설사를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설사를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초제. 지가 죽는 게 아니라 풀을 죽이는 거죠. 맞아요? 살충제. 지가 죽는 게 아니라 벌레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대상을 어쩌고를 시키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산화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진행되는데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부르거든. 자, 봐봐. 내가 전자를 10개를 잃었어. 그럼 왜 잃은 거야? 제가 10개를 얻었으니까. 내가 쟤한테 전자 10개를 준 거를 나는 10개를 잃었다, 쟤는 10개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잃어버린 총개수와 제가 얻은 총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그러면 내가 산화를 했죠? 그럼 쟤는 환원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전자를 20개를 얻었대. 그럼 누군가는 20개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환원을 했다? 그럼 쟤는 산화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산화함으로써 쟤를 환원시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을까요? 그럼 내가 산화했잖아? 그럼 나는 환원제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내가 환원함으로써 쟤를 산화시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환원했으면 나는 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산화한 물질은 환원제입니다. 자, 그리고 환원한 물질은 산화제가 되는 거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은 제라고 하는 게 남을 시키는 거니까 내가 산화했어? 그러면 대상을 환원시켰네? 그러니까 환원제지. 내가 환원했으면 대상을 산화시켰네? 산화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기서 산화수가 증가한 게 염소니까 염소가 포함되는 물질인 HCl이 산화한 거고 이놈이 환원제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망가니즈가 산화수가 감소를 했고요. 얘가 포함된 물질이 환원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산화제가 되는 거야. 됐어요? 적어. 산화제는 누구다? MnO2. 그 다음에 환원제는 누구다? HCl.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황이 있거든. 자, 얘는 산화수가 0이야.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산화수가 바뀌는 걸 잡아요. 그럼 황이 있는데 요로 넘어가면서 이만큼 감소를 했어. 그리고 요쪽으로 넘어가면서 4만큼 증가를 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1,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변화가 없네. 야, 그러면 여기서 물은 뭐 한 거니? 물은 뭐 한 거예요? 그냥 반응한 거야. 화학 반응에서 모든 물질이 산화환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응에 참여하는 게 있는 거고 전자를 잃어버리고 얻는 애가 그냥 있는 거지 모든 물질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됐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황이 3마리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열로 넘어가는 애가 2마리야. 한 개씩 2마리죠. 그러면 2개씩을 2마리가 총 4개를 얻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3마리 중에 1마리가 일로 넘어가면서 1마리가 4개를 잃어서 4개를 전체를 잃어버렸다. 라고 되는 거죠. 봐봐. 황이 3마리가 있어. 근데 1마리가 4개를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머지 2마리가 2개씩을 가져간 거지. 이 안에서만 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산화한 건 누구야? 산화수가 증가한 게 황이니까 황이 포함된 물질 황입니다. 산화한 건 황. 됐어요? 자, 그럼 환원한 건 산화수가 감소한 게 황이죠. 걔가 포함된 물질이 황이죠. 그럼 환원한 건 누구다? 황. 되니? 그럼 산화했으면 환원제죠. 환원제는 황. 환원한 게 황이죠. 그럼 산화제는 황. 황.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산화제인 동시에 환원제라고 부릅니다. 수능 표현이에요.
산화제인 동시에 환원제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다 한 거고, 이제 그 옆에 171페이지 있지. 요 빈칸들 채워와. 숙제. 다음 주까지 쭉 다 채워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여긴 까먹었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거 다 채워서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넘어가면은 산화환원 반응식의 개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요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우리가 1단원 공부할 때 내가 그 화학반응식 처음에 개수 맞출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개수 맞추는 데는 총 4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딩법이라는 게 있고요. 반응 전과 후에 원자수는 보존된다를 쓰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느려서 안 쓰겠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미정개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물의 화학식 앞에 그냥 미지수를 붙여주는 거지. A, B, C, D, 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소가 있으면 수소를 미지수로 표현을 해서 같다 이렇게 맞춰주는 게 있고요. 그것도 너무 느려서 안 쓴다 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제일 복잡해 보이는 물질에다가 개수를 1을 넣는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맞춰준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한번 해보자.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대. 제일 복잡해 보이는 게 누구야? 이건 화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네가 보기에 제일 복잡해 보이는 거. 누가 봐도 MnO4-다.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1을 줘보자. 1. 그럼 망가니즈가 한 마리니까 너도 1. 산소가 4마리니까 여기까지 기분이가 아주 좋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잘 되는구만. 철 어떡할래? 얘가 1이면 얘도 1이면 될 거고, 얘가 2면 될 거고, 3이면 될 거고, 20이면 되겠죠. 근데 답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를 맞출 때 그 중딩법이든 미정개수든 아니면은 1을 때리는 거든 전부 다 원리는 똑같단 말이야. 원자수 보존이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산화수법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이제 가볼 건데 이 산화수법이 그 흐름이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재작년까지는 쉬웠고요. 작년에 개 어려웠습니다. 6월, 9월 수능, 특히 수능에서 작년 수능에 14번 문제 산화수법이 나왔는데 작년 수능 화학을 결정하는 키가 얘였거든. 얘를 빨리 풀었으면 쉬웠고 얘를 오래 걸렸으면 진짜 얘 한 문제에 막 3분, 4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수능장에 들어가서 화학을 보는데 14번에서 막혔다? 못 넘어갑니다. 절대 못 넘어가요. 그거는 가능한 영역이 아니야.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넘어가서 뒤에 걸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능장에서 그게 된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14번은 그나마 낫지. 만약에 내가 첫 페이지 한 6번에서 막혔다? 절대 못 넘어가요. 그 문제 풀다가 한 7, 8분 써도 못 넘어갑니다. 원래 그래. 이거 넘어가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근데 이게 산화수법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 산화수를 잡아요. 그러면 얘가, 근데 올해는 또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 산화수법이 어려웠던 게 작년 6월, 작년 9월, 그리고 수능, 그리고 갑자기 올해 6월에 무난해요.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쉬웠고요. 올해 수능도 쉽습니다. 그럼 어려웠던 건 딱 작년 한 해가 끝이거든? 그래서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된다? 몰라요. 근데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좀 과하기는 했어. 좀 역겨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개빡쳐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좀 이따 보여줄게. 자, 얘가 플러스 2고요. 자, 산소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이온이죠. 그럼 산화수의 총합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한테 이제 플러스 7을 주면 될 거고, 얘가 이제 플러스 1이고, 플러스 3이고, 플러스 2고,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듣고 나서 정리할 시간 줄게. 자, 한번 가보자. 산화수가 바뀐 거를 잡는데 철이 요로 넘어가면서 산화수가 1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망가니즈가 요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5만큼 감소를 했어요. 자,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변화가 없고요. 수소도 플러스 1, 플러스 2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다 잡은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산화수가 변하는 건 원자 하나 기준인 거야. 원자 한 마리의 산화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전자는 이동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전자의 총개수와 얻은 전자의 총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지가 않잖아. 그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수학이 있어. 최소 공배수라는 게 있어요. 1과 5의 최소 공배수는? 너무 어렵진 않죠. 그렇죠? 5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5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5를 만들어 줄 거고 얘를 5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얘가 몇 마리면 될까? 한 마리당 전자 한 개씩? 5마리가 잃어버리면 되겠네? 그럼 이게 뭐예요? 개수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철이 5개가 있는 거니까 얘가 5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몇 마리면 돼요? 그냥 한 마리가 5개를 얻어가면 되겠네? 그럼 얘가 한 마리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망가니즈가 1이니까 얘도 1일 거고, 산소가 4니까 여기도 4일 거고, 수소가 8이니까 얘가 8이 되면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잡아주는 걸 산화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몇 번 연습하면 이거 되게 허접이거든?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도대체 이걸로 문제를 어렵게 어떻게 내냐? 짠!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죠? 그래서 역겹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산화수가 어떻게 돼요? 얘랑 얘를 더해서 마이너스 n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를 x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8일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n이 나오면 이 친구의 산화수는 8 마이너스 n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넘어가면 얘가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럼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m이네. 그럼 여기서 얼마가 바뀐 거니? m 플러스 n 마이너스 8만큼 산화수가 변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게 개빡치네라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산화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6월, 9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서 좀 쎄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10년치를 뽑았거든. 그래서 이제 평가원, 교육청 나왔던 모든 산화수법에 나와 있는 물질들을 다 모아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요거는 외우고 가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30초 컷. 이렇게 하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산화수법 연습 프린트 줄 건데 그때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사실 그냥 풀면 되는 건데 어차피 문제가 3개밖에 없어. 그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것만 그냥 딱 외워서 들어가면 30초 컷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올해는 소쏘 요런 느낌입니다. 뭐 이 내용 자체가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지. 다 이해됐어요?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볼 거야. 그리고 우리 개념 테스트 때 요거 이제 화학 반응식 하나 적혀 있고 산화수법을 만들어 오시오 하면은 적어야 돼. 분명히 이해됐다 그랬다. 너희가 얘기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4개 있죠. 요것도 숙제입니다. 요것까지 숙제로 해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산화수법 나와 있는 거 그냥 쭉 정리해 놓은 프린트 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교육청 평가원 다 모아놓은 거 한 20개 됩니다. 그거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맞춰보시면 산화수법은 마스터할 수 있다. 별거 없어요. 자, 정리하시고요. 그래, 빨리 개념 마무리하고 재밌는 중화 반응하자. 재밌지? 너 화생할 거야? 확정이야? 유전이 재밌어? 중화 반응이 재밌어? 뿌듯하구만. 상훈아, 넌 뭐 할 거야? 물생이요? 그 녹음본 조합은 뭐예요? 물생도 요즘 많이 하긴 하는데 너무 근본이 없는 거 아니냐? 물 지면 내가 이해를 하고 생 지어도 이해를 하는데 물생. 물생. 근데 물생도 올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화학이 너무 적어져서. 원래는 화생 자리를 이제 물생이 가져간 거잖아. 그렇죠? 물생도 좀 많았던 것 같고. 태연아, 넌 뭐 할 거야? 화생? 중화가 재밌어? 유전이 재밌어? 고민하지 마. 물리 할 거다. 난 물리 본다. 물리 한다며. 나 물리 본다. 화학 할 거다.
생명할 거다. 지구할 거다. 지구가 확실히 많긴 하네요. 지구과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그 지구과학은 웬만하면 내가 이거는 그냥 당구의 말인데 메디컬이나 중경외시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구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만약에 내가 인서울을 가겠다 그러면 강추. 저는 인서울을 가고 싶어요 하면은 지구과학은 꼭 가세요. 2번 하세요. 지원 지투는 안 되고. 그래서 지구과학은 진짜 내가 만약에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지구과학은 너무 좋거든요. 아니면 내가 수도권 대학이면 난 괜찮다 그러면 지구과학 진짜 괜찮은데, 그 최상위권 이야기는 조금 그래. 통수가 너무 많아서 그 어차피 그게 문제가 뭐냐면, 물화생은 조금 정형화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물화생은 사실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기대하는 점수가 보이거든. 그 중에서 화학이 제일 정형화 좀 많이 돼 있긴 한데, 물생도 괜찮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지구는 네가 내년에 수능을 보면 네가 지금까지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가 5개는 깔려요. 그냥 신유형이 늘 나오는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확실한 킬러 파트가 없잖아요. 근데 변별은 해야 되니까 무조건 깔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한 4문제에서 5문제는 처음 보는 자료가 나오거든? 수능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실력으로 돌파를 한다가 되게 좀 애매해. 근데 뭐 화학 같은 경우는 그게 단점이기도 하죠. 정형화가 되어 있다는 게. 수능장에 들어가는데 나는 이거를 어차피 뭐가 나올지 아는데 어차피 못 풀 거니까. 이제 요게 이제 문제기는 하죠. 근데 지구는 그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과목이라서 최상위권이 하기엔 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목표가 인서울이다 그러면 지구는 꼭 하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좀 높은 대학을 좀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뭐 정할 게 없으면 해야지. 만약에 나는 뭐 이럴 수 있잖아. 확극혐, 양적 관계 씨발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뭐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생명, 유전 너무 역겹다. 그러면 뭐 이제 남는 게 물질밖에 없으니까 이제 물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2개를 제끼고 나니까 2개가 남았는데 그게 지구과학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고민을 하는데 그냥 지구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나. 그 올해는 수능이 지구가 쉽기는 했거든. 47이 1컷인데 지구가, 너희 교육과정 하에서 지구과학이 45로 1컷이 넘어간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4년 동안 지구과학이 항상 1컷이 제일 낮은 과목이에요. 작년에 42였어. 작년에 만점자가 제일 적은 과목이 지구과학이거든. 그러니까 메디컬 지망이면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지구과학이 다 맞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야. 그래서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근데 내가 뭐 인서울 지망이다, 아니면은 뭐 대학 레벨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내가 권동호 정도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뭐 2등급 후반 정도가 돼도 괜찮은 점수다, 그럴 때는 지구과학이 나쁘지 않은데, 진짜 완벽한 1등급, 완벽한 만점 이걸 노릴 때는 조금 힘들다. 근데 뭐 난 딴 거 못 해먹겠다, 이제 꿀이 흐르는 지구과학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건 이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뭐 물리, 화학, 생명이야 뭐 워낙 오래된 과목이니까. 지구학도 오래되긴 했어. 자, 가봅시다. 딱 싫어하는 거 2개 제끼고 남는 거 2개 하시면 돼요. 자, 173페이지 보면요,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뒤쪽에 열량계 요거는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개념 끝내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요거는 필기할 거 없거든. 그냥 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잘 들어보시면 돼요. 자, 화학 1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건데, 요게 5개념이 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물어봤을 때 겁나 많이 틀리거든요. 그럼 잘 봐봐. 자,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개라고 하는 게 좀 촌스러운 것 같다, 난 좀 멋있게 적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이렇게 좀 적으면 이 새끼가 대학화학을 좀 공부를 좀 했나? 이런 느낌을 착각을 줄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여기 주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서라운딩 이렇게 딱 적어주면 이게 얘가 좀 화학 좀 했군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고, 이 둘을 모두 합친 걸 우주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좀 이제 없어 보이잖아요. 우주 좀 이상하잖아. 스페이스가 아니라 유니버스거든. 그래서 이제 유니 이렇게 적어주면은 얘가 좀 뭘 좀 아는 놈이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을 개라고 부르고요. 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을 전부 다 주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와 주위를 합친 전체 공간은 이제 우주라고 부른다. 여기까지인 건데, 이 개와 주위라고 하는 게 화학원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내가 화학 반응을 진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내가 이 친구를 또 불태울 거야. 허구한 날 타죠. 자, 얘가 이제 활활 타고 있습니다. 됐을까? 이 반응이라는 공간을 개라고 부를 건데, 개가 어디부터 어디야? 얘가 막 활활 타고 있어. 지금 여기서 막 불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돼요? 개가 어디야? 불꽃? 불꽃이 넘실거리잖아. 그럼 개의 모양이 계속 바뀌어.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 탈물질을 포함한 공간? 그럼 그 공간의 기준이 어딘데? 이만큼을 잡을 거야? 이만큼을 잡을 거야? 아니면 얘가 타고 있는 이 강의실을 잡을 거야? 좀 이상하죠? 아니면 얘가 타고 있는 어쨌든 지구는 맞으니까 걔는 지구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을 개라고 정해놓는 건 맞는데 개와 주위의 경계가 되게 불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모호하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과학자들마다 개를 선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뭐 연력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물리학 뭐 이런 것들, 열화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개를 세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 이거를 개로 설정을 한다. 물론 영어로 써있으니까 시스템이라고 써있겠죠. 이게 시스템이다 라고 설정을 해주고 시작을 할 건데, 화학원에서는 개와 주위라는 용어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둘의 경계를 구분지어주긴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안 알려주니까 뭐라고 해버리냐면 용기를 줘요. 이렇게 용기를 준 다음에 이 내부에서 화학 반응을 진행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용기 내부를 개라고 잡고 용기 외부를 주위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명쾌해지죠. 그래서 화학원에서 발열, 흡열을 물어볼 때는 보통은 이렇게 용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이라는 게 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거니까 열을 방출하는 반응, 이걸 앞으로 열을 우리가 Q라고 부를 거고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발열 반응이고요. 자, 외부에서 열을 가져오는 반응, 이거를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부를 겁니다.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특별히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여기가 개고 이 바깥이 주위야. 자, 발열 반응을 했어. 그럼 주위는 열을 먹었지.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자, 흡열 반응을 했어. 열을 뺏겼죠, 주위는.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갑니다. 요건 이제 중등책에도 써 있습니다. 발열 반응, 온도가 올라간다. 흡열 반응, 온도가 내려간다. 근데 화학원 교과서도 똑같이 써 있어요.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온도가 올라간다. 흡열 반응이 진행을 하면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써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잖아. 그치? 열을 먹었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고 열을 뺏겼으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지. 이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자, 근데 내가 단서 하나를 붙이면 이게 오답률이 우르르 올라갑니다. 봐봐. 발열 반응을 했대.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오케이. 개의 온도는? 그 문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용기 내부의 온도는 내려간다. 맞아, 틀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온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건 안 틀리는데 용기 내부에 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우르르 틀린다고. 자, 발열 반응을 했어요. 용기 내부의 온도는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자, 흡열 반응을 했어. 용기 내부의 온도는 올라가,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잠깐만. 발열 반응을 했어. 그러면 주위는 열을 먹었어. 온도가 올라가. 그럼 얘는 열을 뺏겼잖아. 그럼 내려가야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지. 자, 내가 흡열 반응을 했어. 그럼 열을 뺏겼잖아. 온도가 내려가.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럼 열을 가져왔어. 그럼 온도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흡열 반응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외부에서 열을 가져왔어. 그럼 외부는 열을 뺏겼죠. 온도가 내려가. 여기까지는 아무도 안 헷갈려. 그럼 열을 가져왔으면 나는 온도가 올라갈 것 같잖아.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열을 가져와서 들고 있어야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
열을 가져온 걸 내가 가만히 안고 있으면 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이거는 애초에 왜 가져온 거예요? 반응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열을 가져와서 뭐 한 거야? 반응에 다 써버린 거야. 이해돼요? 이게 흡열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을 가져와서 이거를 반응에 다 써버리니까 내가 얻은 열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난 그냥 반응만 한 거거든. 그럼 얘는 온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져온 열은 반응에 사용해버렸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왜 내려가? 차가워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라면 냄비를 딱 이제 라면을 끓여왔어. 다 가져가지고 라면을 야무지게 먹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해. 막 받아줬어. 30분을 했어. 돌아왔지. 라면 먹어야지. 뜨거워 차가워. 식어 있죠. 그죠? 차갑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식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를 이제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멋있게 해봐. 안 멋있어. 그 과학에서의 가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 지적 허영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봐봐. 식었다. 문과 같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온도가 내려갔다. 요거는 조금 낮죠. 그죠? 그럼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열평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 좀 멋있잖아. 외부의 온도가 낮고 얘의 온도가 높은데 둘이 닿아 있으니까 열평형을 이루어서 온도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를 거니까 얘는 온도가 내려간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식은 겁니다. 그냥. 다시 봐봐. 열을 가져왔어. 얘는 온도가 내려가 있지. 원래보다 내려갔겠죠. 근데 얘는 변화가 없어. 근데 외부가 차가우니까 얘도 같이 차가워지는 거야. 둘이 닿아 있으니까. 됐을까? 그럼 발열 반응은 뭐냐? 외부로 열을 줬어요. 외부가 열을 먹었어. 온도가 올라가. 이건 아무도 안 헷갈린다고? 그러면 내 열을 줬으니까 나는 열을 뺏긴 거잖아. 그럼 온도가 내려갈 것 같은데 내 걸 준 게 아닙니다. 내 걸 줘야 온도가 내려가지. 반응을 진행을 하니까 반응의 부산물로 열이 나온 거야. 이걸 그냥 줘버린 거야. 그러면 나는 온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외부가 뜨거워져 있네? 그럼 나도 같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이제 이해를 했으면 기억을 하는 건 요겁니다. 발열 반응, 온도가 올라간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흡열 반응, 온도가 내려간다. 용기 내부든 외부든 신경 쓰지 마. 그냥 발열 반응을 했다, 온도가 올라간다. 흡열 반응을 했다,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만 딱 외우고 문제 풀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수능이건 모의고사건 무조건 한 문제가 기출이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겁니다. 기역 반응을 통해 냉찜질팩에 사용하였다. 발열 반응인가 흡열 반응인가? 냉찜질팩이 뭐야? 차가운 거죠.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이구만. 어렵죠? 장난 아니지.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하니 온도가 올라갔다. 그냥 보통 수능에서 이렇게 줍니다. 뜨거워졌다.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이다. 킬러다. 이게 수능 1번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옛날에는 한 재작년까지는 그냥 이 발열 흡열이 단독 문제로 물어봤었거든. 그래서 그림 3개 줘. 시원해졌다, 뜨거워졌다, 시원해졌다. 이 중에 발열 반응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니은이다. 요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게 너무 유치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보기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의 유용성과 발열 흡열을 합쳐서 그 왜 화학의 유용성에서 막 에탄올, 손소독제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니은 해놓고 에탄올, 손소독제로 쓰인다. 이게 니은에 물어보고 디귿, 에탄올의 연소는 발열 반응이다. 맞냐 틀리냐. 그냥 요 정도로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무난한 문제다. 됐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수능은 그냥 그게 단데 내신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자, 내신을 보면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 자, 이제 반응을 할 거야. 이게 반응물이다. 이게 생성물이 이게 에너지거든. 이게 엔탈피라고 하는 게 이제 화투에서 표현이고 이게 화학원에서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높은 상태인 거야. 그럼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건 반응물의 생성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높은 곳 낮은 곳으로 가니까 이 차이값만큼을 외부로 방출을 하겠네. 이거를 발열이라고 부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흡열은 뭐냐?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거야. 생성물이 높은 상태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그럼 이 차이값만큼을 외부에서 가져오겠네? 이거를 흡열이라고 부른다고. 야, 그런데 우리는 가역 반응을 배웠잖아. 그럼 정반응과 역반응의 관계에서 정반응은 반응물, 생성물로 가는 건데 역반응은 뭐예요?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가는 거죠. 이게 역반응입니다. 정반응이 발열이면 역반응은 흡열이고요. 정반응이 흡열이면 역반응은 발열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요거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문제에 뭐가 물어보냐 봐봐.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큰 반응이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그려버려. 발열 반응이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차이값만큼을 방출하겠네. 누가 높아? 반응물이 높구나.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됐을까? 근데 고3 모의고사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는 물어본다. 이 정도 받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봐봐. 이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고체가 있어요. 여기 액체가 있어. 여기 기체가 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관계에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들이 있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액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은 발열이야, 흡열이야? 응? 흡열? 보통 그렇지. 발열입니다. 요게 헷갈린다. 얘가 이제 발열이거든요. 그리고 요 위쪽이 흡열입니다. 이 상태 변화를 제일 많이 틀려요. 이 상태 변화가 되게 헷갈려. 봐봐. 액체를 고체로 만들 거야. 혹은 기체를 액체로 만들 거야. 이게 무슨 반응이냐? 이걸 되게 많이 헷갈린다고. 보세요.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 뒤집어 버려. 뒤집으면 안 헷갈립니다. 봐봐.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게 발열인지 흡열인지가 보통 헷갈리거든. 뒤집으면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죠. 이건 발열이야, 흡열이야? 야! 얼음을 녹일 거야. 자, 너가 얼음을 이만큼을 갖고 있어. 이걸 녹여서 물로 만들 거야. 뭘 할 거야? 어떤 실험을 진행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가열하겠죠. 그러면 얼음 입장에서 열을 먹는 거야, 뺏긴 거야? 먹는 거죠. 흡열이네. 돼요? 네가 물을 기체로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끓여요. 그러면 물이 열을 먹으면 기체가 되는 거네? 흡열이구나. 얼음을 기체로 바꿀 거야. 계속 끓여. 그럼 언젠간 되겠지. 돼요? 드라이 아이스를 내가 이산화탄소 만들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열시켜 바로 날아가겠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이게 흡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쪽이 헷갈려요. 이쪽은 잘 안 헷갈리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헷갈린다. 그럼 뒤집어 버리면 안 헷갈려. 이해됐을까? 자, 근데 이게 왜 발열이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얼음을 얼릴 거예요. 자, 도윤아. 물을 얼릴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건 답이잖아. 아니, 일상생활에서 말이야. 너 물을 가지고 막 열을 빼야지. 뭐 이럴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지. 냉장고에 넣으면 안 얼어. 냉동실에 넣어야지. 그래, 말장난이죠? 자, 어쨌든 간에 물을 냉동실에다가 넣으면 얼잖아요.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냉장고에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열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냉동실의 온도가 어때? 겁나 낮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물을 딱 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온도가 높죠. 열이 많단 말이야. 근데 주위에 온도가 워낙 낮잖아. 열을 뺏기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게 열을 뺏기는 과정이란 말이야. 차가운 곳에 넣는 게.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방출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발열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방출이라고 하는 거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뺏기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방출이에요. 이해됐을까? 아, 그래서 얘가 냉동실에 들어가서 열을 뺏기고 있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거 방출인 거야. 내 입장에서 열을 뺏은 거고요. 됐을까요? 아, 이게 발열이구나. 라는 거죠. 요거 됐을까? 그럼 이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이 내부에서 무슨 반응을 막 해. 그랬더니 외부의 온도가 내려간대. 그러면서 여기에 물방울이 딱 맺히는 거야. 됐을까? 그러면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내부의 반응이 발열인가 흡열인가?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발열인가 흡열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얘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온도가 내려갔어. 발열이야 흡열이야? 내려갔다고. 차가워진다. 흡열이에요. 괜찮을까? 아, 이건 흡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물방울이 맺혔어. 이건 왜 맺힌 거야? 밖에 있던 수증기가 액체가 된 겁니다. 됐을까? 그럼 이게 발열인가 흡열인가? 이게 헷갈린다. 그럼 돌려버려. 액체를 기체로 만들 거야. 아, 끓이면 되겠네. 이게 흡열이니까 이거는 발열이구나.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아? 너희가 초딩 때부터 들어봤어요? 뭐 하나 내가 보여줄게. 봐봐. 나 그림 잘 그리거든? 별싸지. 이게 뭐게? 이글루. 그렇죠?
누가 봐도 이글루잖아, 왜? 맞잖아, 이글루잖아. 그쵸? 자, 이글루가 있단 말이야. 자, 내가 이글루 속에 살아. 개 춥겠지? 아니라고. 안 춥다고. 왜? 이글루가 녹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자고 있는데 얘가 근데 일단 녹지 않죠. 왜냐면 이 밖의 온도가 막 영하 40도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녹을 일은 없지.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서 내가 이글루를 지었다 그러면 야무지게 지어야자고 내가 들어가서 와 좋다 하고 있으면 이제 떨어지겠지. 녹아가지고 물이 막 뚝뚝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야. 너무 추우니까. 그럼 봐봐. 얘 얼음이잖아. 이 얼음 벽돌이란 말이야. 온도가 엄청나게 낮겠죠. 얘 자체는 막 영하 막 4도, 5도 막 이럴 거고 마이너스 막 40도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이 안에 사람이 살죠.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거 초등 때 배운 적 없어요? 그렇지. 물을 뿌리는 거지. 그 밖에서 뿌리면 안 된다. 안에서 뿌려야 돼. 안에서 그 얼음 벽을 향해서 물을 촥 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얼어요. 그 물이 벽에 붙은 상태에서 벽의 온도가 낮으니까 이 물이 얼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무슨 반응이다? 발열이다. 뜨거워진다. 따뜻하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글루 벽면에다가 물을 뿌리면 얘가 얼어붙으면서 발열 반응을 진행하니까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로 살아간다라는 거지. 됐죠? 그런데 물을 안 뿌리기 시작하면 죽습니다. 끊임없이 뿌려야 돼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거의 보일러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때우는 것처럼 태우다가 이제 불이 꺼지면 추워지잖아. 그냥 그런 것처럼 물이 이제 다 얼었다. 그럼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다시. 그럼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글루가 점점 작아지겠지. 그래서 새 집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해됐을까? 자, 요게 이제 발열 흡열이다. 여기까지 질문이니?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화 반응을 한번 가보죠. 자, 잠깐 쉴게. 자, 11번부터 봅시다.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HCl과 NaOH를 준비를 한다. HCl 20ml와 NaOH 10ml를 섞어서 267페이지요. 용액 1을 만든다. 이렇게 말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너가 고인물이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나는 아직은 청정수다. 그러면은 그냥 표로 이렇게 만드세요. 자, 얘가 20ml, 얘가 10ml, 이제 얘가 용액 1이고요. 자, 여기다가 내가 HCl 10ml를 더 넣었대. 그럼 얘가 30이 됐고 얘가 10이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용액 3에서는 HCl과 NaOH 중 하나를 뭔지 모릅니다. Xml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넣은 게 HCl이면 얘가 30에 X가 들어갔고 얘는 10 그대로일 거고요. 만약에 NaOH를 넣은 거면 얘는 30에다가 얘가 10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중성용액 3을 만든다거든. 그래서 이런 힌트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고 좀 확인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성이라는 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이온수가 5N, 6N, 6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이 5, 6, 그리고 여기도 6이다 라는 게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양이온수는 누가 결정해요? 많은 놈이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액성이 산성이면 많은 놈이 산일 거고 염기성이면 염기일 건데 중성이면 어떻게 돼요? 중성이면 둘의 양이 같겠지. 여기는 산과 염기가 한 종씩밖에 없으니까 둘의 양이 같을 건데 그 많은 놈의 개수가 6이라는 소리는 만약에 이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내가 넣어준 게 HCl이었어.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6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10ml에 6인 거니까 얘도 10ml니까 6이 돼야겠지. 근데 여기는 양이온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놈이 5라는 소리야. 근데 염기가 6이 됐으면 이 자체로 모순이네요. 됐을까? 그래서 이게 아닌 거고 얘가 틀린 거구나. 요걸 이제 잡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나면은 경우의 수가 둘밖에 없었는데 얘가 아니라면 얘가 되겠죠. 얘가 6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30에 6, 그럼 너도 6, 너는 4가 되겠네. 근데 여기서 많은 놈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가 5가 될 거고, 그럼 얘가 6이 되려면 얘가 12가 될 거니까 x가 2다 라는 거 잡아주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정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어때요? 쉽죠? 자, 12번 문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데,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HCl 10ml를 내가 처음에 준비를 했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NaOH와 KOH를 순서대로 첨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NaOH를 어디까지 넣다가 그 이후에는 KOH가 순서대로 들어온다는 소리가 됐는데
NaOH가 어디까지 들어오는 것이냐,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상태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첨가한 용액의 부피라고 하는 건데, 이 첨가한 용액은 둘 다 일단 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첨가된 염기의 부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는 첨가된 부피인 거고, 원래 10ml가 있는 상태에서 첨가를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얘는 전체 부피가 10인 거죠. 그리고 10에다가 20이 들어간 거니까 부피가 30이 들어간 거고요. 자, 그리고 10에다가 50이 들어간 거니까 부피는 6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단위 부피 당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이제 적지 말고 적을 시간 드릴게요.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단위 부피 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위 부피 우리가 1로 놓기로 했죠. 그래서 전체 부피를 곱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주면 10 곱하기 3이니까 얘가 30. 얘는 1 곱하기 30이니까 30. 0.5 곱하기 60이니까 3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내가 원상복귀를 시킨 값들이 다 일정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가 R자는 아닐 거야. 그렇죠? 그러면 원래 있던 놈의 구경꾼이 되겠지? 그래서 X가 CL-라는 걸 잡아줄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는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NaOH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기는 한단 말이야.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키워드인 거고, 자, A와 B라고 하는 점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가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 모형이에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H 플러스가 있고요, Na 플러스가 있고요, K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H 플러스는 산성일 때만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Na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시작하자마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구경꾼이니까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확실한 거는 A점이건 B점이건 이 안에 Na 플러스는 둘 다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리고 KOH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으면 K 플러스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 근데 어디부터인지 모르니까 일단 뇌두고요. 자, 그럼 봐봐. A와 B가 가와 나 중에 하나거든. A가 가면 B가 나일 거고, A가 나면 B가 가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먼저 잡아야 돼? A는 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서의 반대가 국룰이야. A가 가, B가 나. 대부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뒤집어서 B가 가, A가 나. 이렇게 풀면 문제가 그냥 끝나는 건데, 만약에 시험에 내가 이게 나왔다. 학교 내신에. 그러면 좀 어렵게 나온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나왔다. 그럼 그냥 바로 A를 나를 주세요. 그럼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되겠죠? 자, 가보자. 자, 어쨌든 간에 나는 그딴 거 몰라. 그냥 분석만 해볼 거야. 자, 여기에 요 검정 동그라미 있죠. 여기도 요 검정 동그라미 있죠. 그럼 얘는 누굴까? 이건 무조건 Na 플러스입니다. Na 플러스는 시작하자마자 들어갔으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가 일단 Na 플러스라는 건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가 가에는 네모가 있고요. 나에는 세모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A와 B 중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A든 B든 Na는 공통으로 들고 있고 양이온의 종류가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KOH는 최소한 여기까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KOH가 이 앞에 어디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KOH의 구경꾼인 K 플러스도 A와 B에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NaOH가 일단 여기까지는 들어왔단 소리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KOH는 이 이후에 들어왔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양이온의 종류가 총 3가지인데 종류가 두 가지 NA만 공통이고 나머지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여기는 K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남아있는 양이온인 H 플러스가 들어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 액성이 산성이다. 근데 여기는 아직 모르겠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를 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B를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Na 플러스는 둘 다 양쪽에 들어있는 건데 A를 내가 가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림이 2개가 있는 거죠. 요 안에 2개가 있는 거네. 그럼 요 안에는 4개가 있구나. 요거 잡아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가에서는 H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 H 플러스가 네모가 된다는 소리고 여기에는 K 플러스가 있는 거니까 요 K 플러스가 세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중간에 이해 안 되면 계속 물어보세요. 다시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네모가 여기 1개가 있고요. 여기는 세모가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도 단위 부피 당이거든? 그럼 원상복귀를 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부피가 A점은 30, B점은 60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는 30mm, 여기는 60mm가 될 거니까 이거를 곱해서 원상복귀를 시키자. 그럼 얘가 60, 얘가 30. 여기도 곱해주면 얘가 240,
여기에 120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모순이 있어 없어?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 모순이 없으면 얘가 정답일 거 아니야. 모순이 있으면 얘가 틀린 거죠.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물어보지. 모순이 있다. 어디 있죠? 그렇지. NA가 모순입니다. 자, 봐봐. 이거 구경꾼이지. 그죠? 요것도 구경꾼이죠. 구경꾼의 개수비는 그 구경꾼이 들어가 있는 용액의 부피비와 같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내내 했던 게 이거였단 말이야. 야, 그러면 여기서 NA가 1대 4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A점이 뭐냐면 내가 염기를 20ml 넣은 점이야. 그러면 요 60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NaOH 20ml에 60개가 들어있던 거란 말이야. 그럼 240이 되려면 NaOH가 몇 ml가 있어야 돼? 4배니까 얘는 80ml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B라고 하는 점이 뭐냐면 NaOH와 KOH를 합쳐서 50밖에 안 들어갔거든. 근데 NaOH만 80ml가 들어갔대. 아, 이거 부피 모순이구나. 이거를 일단 꺼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거 이해되겠니?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모순이라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A가 나라는 소리고 B가 가라는 말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럼 Na 플러스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는 요 그림이 A점이라는 거지. 그럼 Na 플러스가 지금 4개가 있는 거고 이 안에 양이온이 H 플러스라면 이제 H 플러스가 세모가 되는 거죠. 얘가 2개가 되겠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B점에서는 Na 플러스가 2개가 될 거고 K 플러스가 이제 요 놈이 네모가 되는 건데 요 놈이 한 놈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럼 부피를 다시 곱해주면은 얘가 120개, 얘도 120, 얘는 60개, 얘는 60ml니까 120개, 얘는 60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요 놈과 요 놈의 양이 어때요? 같다. 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지. 아, 그럼 이 말은 뭐다? NaOH는 여기까지 들어갔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KOH가 들어온 영역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지.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 여기에 남아있던 H 플러스가 60이거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KOH만 들어온 거야. NaOH는 이제 끝난 거죠. 근데 K 플러스가 60개가 들어왔대. 그럼 얘랑 같이 들어온 OH 마이너스는 60이겠지. 됐을까? 그러면 얘랑 딱 중화 반응해버리면 여기가 중성이다 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민재 괜찮아?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기억 보면 A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Na 플러스다. 오답입니다. 왜죠? 그렇지. Cl-H. 자, 여기에는 지금 그림 자체가 양이온만 있단 말이야. 그런데 HCl의 초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10ml가 들어와 있었는데 H 플러스가 60개가 남았대. 근데 H 플러스는 R자니까 NA가 120개면 OH 120개가 왔을 거고 그거랑 중화 반응을 하고 60이 남은 거잖아. 그럼 원래는 180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요 안에는 180이 있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럼 Cl-도 180개가 있겠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건 Cl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자, 니은 B는 중성이다. 잡아놨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D급 보면 단위부피당 이온수는 HCl이 KOH 몇 배냐라고 했는데 자, KOH가 20부터 50까지 총 30ml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소리지.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K 플러스가 60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안에 60개가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농도가 10ml에 180개. 그럼 얘는 10ml면은 20개가 될 거니까 9배가 크다. 그래서 D급도 틀렸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웬만하면은 그래프나 그림은 선생님이 안 건드리실 확률이 높거든? 왜냐면 저걸 건드리려고 하면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정도로 선생님이 툴을 잘 다루신다? 그럴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보통은 아마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얘가 학교 시험에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보기 바꾸는 정도?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그냥 이 문제 유형이 나왔다. 그래프랑 그림 그린 건 얘밖에 없거든? 딱 보였다. 그러면 그냥 A, 나, B, 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NaOH라고 생각을 하면 30초 것입니다. 그냥 그러고 풀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애초에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게 고3이라고 하면 새로운 문제를 풀어낼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2들은 어차피 선생님이 줄 문제들이 그냥 다 변형이거든? 뭔가 막 창조하고 막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변형이니까 아 요런 유형이 있구나. 그럼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구나. 기억을 했으면 그냥 그거에 맞게끔만 잘 선택하시면 돼요.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에 비했을 때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실제로 이거를 시험장에서 풀고 와가지고 맞춘 애들이 꽤 많았는데 걔네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풀었거든. NaOH가 어디까지 들어간지 모르잖아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써있는데? 진짜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읽었다. 아 여기까지 NaOH 여기서부터 KOH 문제를 다 안 읽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프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NaOH, KOH구나 한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고3들이니까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A가 뭐다? 나다. 그러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이제 풀고 넘어간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이제 걔네한테 가서 이거 모순 뭐야 하니까 이게 왜 모순이지?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건 해보지도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실제로 시험에서 만약에 나왔다. 그럼 이거 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일로 가시면 돼요. 되겠죠? 넘어가시죠. 자, 13번 가자. 근데 의외로 그 양적 관계랑 중화 반응 쪽으로 넘어가면 평가원이 과조건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 놓고 쫄린 거지. 너무 많이 틀릴까봐. 그래서 조건들을 좀 과다하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12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를 딱 봤을 때 뭔가 좀 보입니다. 그냥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자, 1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중화 반응 실험이다. 자, HCl, KOH, NaOH를 준비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HCl, KOH, NaOH를 나도 한번 준비를 해보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HCl 5ml, KOH 10ml, 그러니까 얘가 5, 얘가 10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요게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NaOH 5ml를 혼합을 한 거야. 그럼 얘가 5, 얘가 10, 얘가 5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게 용액 2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건데 자, 이게 단위 부피 당이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온수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 안에 이온의 종류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거를 다 A, B, C, D, E로 다 깔아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씩 찾아주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B가 보입니다. 자, B를 뭘 볼 수 있냐면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존재했다가 사라졌지. 그럼 이 말은 뭐다? 알짜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 그냥 NaOH가 5mm가 더 들어갔거든? 염기가 추가된 거야. 그랬더니 알짜가 사라졌대. 아, H 플러스네 라는 거 그냥 바로 잡아줄 수 있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HCl하고 KOH인데 그럼 많은 놈이 누구겠니? 요 놈이겠죠. 그래서 산성이 됐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가 Cl-다 이렇게 잡던 아니면 1대 1대 2네 근데 액성이 산성이네 전체의 절반이 산의 구경꾼이구나 이렇게 잡든 그냥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이 K 플러스다 라는 거 이제 꺼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남아있는 게 후보가 두 개죠. NA랑 OH. 그럼 요 두 놈이 NA랑 OH라는 소리인데 자, 여기서는 얘가 더 많죠? 그러면 많은 놈이 NA 플러스입니다. NaOH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대1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NA는 그대로 남을 거고 OH는 뭐 해야 돼? 중화 반응해야지. 여기 남아있는 H랑 중화 반응하면 줄어들겠죠. 당연히 같은 양이 들어와서 줄어든 게 OH-다.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HCl 10ml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NaOH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제 반응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나간 건데 그럼 결국에 이거를 다 원상복귀할 필요가 없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일단 HCl의 농도가 필요하니까 여기 부피가 전체가 15가 되겠죠. 그럼 Cl-만 원상복귀 시켜주면 여기다가 15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120개다 라는 거 꺼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요 안에는 10ml니까 240개가 있는 겁니다. 5mm에 120인 거니까 10mm면 240이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NaOH만 꺼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부피가 20이니까 Na 플러스가 10이니까 여기다가 20 곱하면 요 안에는 240개가 있겠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중화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240개랑 중화 반응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얘도 240개가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저게 240개라며. 그럼 Na 플러스가 5mm가 들어가면 이게 240이니까 중화점이 되겠다라는 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 안 된 사람? 여기까지 됐을까요? 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이 그래프 개형이 나온 김에 요 개형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봐봐. 이 Y축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단위 부피당 전체의 양이온수 민지야. 단위 부피당 전체의 양이온수거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몰농도예요. 몰농도. 그렇죠?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가 양이온수는 많은 놈이 결정을 하는데 1가니까 그게 산의 개수, 염계 개수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몰농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Y축이 몰농도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몰수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 그래프 많이 그렸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자, 1가에다가 1가를 섞을 거야. 그러면 얘가 총이온수가 어때요? 중화점까지 일정하겠죠. 그렇죠? 요건 이제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어야 돼. 총이온수는 일정하다가 중화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몰농도 그래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중화점까지는 어때요? 얘가 일정하겠지. 그치? 근데 내가 염기를 추가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부피가 커지고 있겠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몰농도 그래프는 기본 그래프 유형 자체가 감소하다 증가해요. 여기까지 됐을까? 이해돼요? 이거 되겠니? 됐어? 그래서 이 개형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번에 보면은 자, 중화점일 때 저점을 찍고요. 감소하다가 중화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형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중화점에서의 부피가 얼마다? 5mm다. 그럼 5mm가 중화점이 아닌 거 3, 4, 5번은 오답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1번과 2번 두 개가 남았거든?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처음에 상대값이 1이라고 나왔을 때 20mm를 보시면 1번 그래프는 1로 수렴하는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자, 2번 그래프는 20일 때 1을 넘어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러면 제일 만만한 건 뭐냐면 얘를 20을 집어넣어서 이게 실제로 원래 있던 이 친구의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를 넘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는 얘 혼자 있었죠. 그럼 부피가 10mm,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240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이게 상대값이 1이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시면 자, 10mm에 20mm를 섞은 거죠. 그럼 부피가 30mm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얘가 4배인 거니까 960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양이온수는 누가 결정해? 많은 놈이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럼 240, 960 중에는 960이 더 크겠죠.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얘가 분모가 3배, 분자가 4배니까 얘는 상대값이 3분의 4가 되겠네. 맞아요. 1을 넘어갔구나.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멋지게 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이과생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얘는 무한대로 보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Y축이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 설명해놨잖아. 농도다. 농도다. 자, 그러면 초기의 상대값 1이 뭐냐면 이놈의 농도가 1인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 염기를 넣어주고 있어. 그럼 얘네 농도는 몇이라고 볼 수 있겠니? 제가 1인데 10mm에 5mm, 240, 240이니까 얘네 농도가 2배가 되겠네. 얘는 2라고 볼 수 있겠죠. 야, 그러면 얘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NaOH가 무한대가 돼? 그럼 처음에 있던 HCl 10mm가 중요해 안 해? 안 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겠어? 2로 가겠네. 2로 수렴하는 그래프가 나오겠다. 정답은 2번이구나. 요러고 넘어가면 있어 보이지만 별로 딱히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해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 자체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내신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데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요거. 그 몰농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라는 거. 요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 이과로 가면 요게 되게 중요해져요. 됐죠? 자, 넘어갑시다. 14번 가시죠. 아이, 재밌다. 민지야, 재밌지? 재밌지? 빨리 재밌다고 해. 자, 14번 문제. 자, HCl과 Na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1번에서 3번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Cl과 NaOH가 전체 양이온의 몰수, 그리고 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액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여기 산염기가 한 종류씩밖에 없으니까 많은 놈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양이온이 나와 있거든? 그럼 이 양이온도 많은 놈이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 너무 쉬운 거죠? 많은 놈의 종류를 알려주고 그 개수를 알려준 거야. 근데 어차피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진짜 몰수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 비율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게 귀찮으니까 날려버려. 자, 그리고 나면 이 1.2도 좀 거슬리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줘버려. 10. 그럼 얘를 12라고 주면 될 거고 얘를 10x라고 주면 되겠네. 그리고서 그냥 꺼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얘가 많은 게 산성이래. 근데 그 개수가 10개래. 아, 네가 10이네. 그럼 너도 10일 거고 너가 15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액성이 염기성이래. 많은 놈이 염기구나. 그럼 얘가 12인 거니까 잠깐만, 내가 방금 필기시간 줬니? 필기했을까? 했어? 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야지, 어떻게. 자, 12번. 그, 복습 영상에서 그 부분만 캡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미안하다, 얘들아. 그럼 얘가 9고요. 얘가 12가 되겠죠. 그럼 많은 놈이 15니까 얘가 15가 되겠네. 그래서 x가 1.5다. 끝. 자, 그럼 기억 보면 x는 1.5다. 맞는 말. 자, 1번에서 단위 부피당 h 플러스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가 50이야. 그럼 단위 부피 1로 잡기로 했잖아. 그럼 부피가 50이고 h 플러스 1개네요. 자, 이거분에 자, 3번에서 부피가 70이고요. h 플러스가 15, oh가 12니까 얘가 3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얘가 3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초에 택도 없죠. 분자가 지금 3배인데 분모가 다르면 3배는 아니겠지. 아, 그래서 니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2번 10mm와 3번 8mm를 섞으면 산성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에 OH-가 지금 2개가 남아있어. 여기는 H 플러스가 3개가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mm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8mm를 가져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2번의 전체 부피가 60mm거든? 그럼 6분의 1을 가져오는 거니까 OH-도 3분의 1만큼 따라왔겠네요.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를 보면은 여기 부피가 70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8mm를 가져온 거니까 70분의 8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 얘는 70분의 24를 가져온 겁니다. 그럼 얘가 24가 되면 72가 되니까 이쪽이 크겠네? 산성이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시죠. 13번 그거를 정리할 시간 줬어야 되는데. 화가 몇 점 나왔어? 41? 3개? 뭐뭐 틀렸어? 응. 2점짜리? 그럼 42 아니야, 그럼? 응. 끝까지는 갔어? 그 정도는 잘했다, 그래도. 됐을까요? 넘어가시죠. 자, 15번. 과탐이라는 게 그래. 진짜 한 달 정도만 내가 딱 손 놓쳐놔? 그러면은 점수가 훅 떠져. 그리고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많이 했어도 기억이 안 나. 자, HC에 NaOH, KOH 각각 준비를 한다. HC에 Xml에 NaOH 20ml를 조금씩 첨가를 한다. 그게 요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혼합 용액에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15ml를 들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 중에 15ml를 들고 왔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KOH를 넣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요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가볼까요? 자, 그럼 처음에 내가 준비한 게 HC의 Xml이거든. 자, 이제 요거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면 NaOH 부피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 부피는 X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10ml를 넣은 거니까 X 플러스 10이 될 거고 얘는 X 플러스 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위 부피 당이라고 써 있으니까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4X, 얘가 2X 플러스 20, 얘가 X 플러스 20이다. 라는 걸 일단 꺼내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내가 염기를 넣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4X만큼이 존재했거든.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네. H 플러스이거나 Cl 마이너스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원래 있던 거니까. 근데 H 플러스라고 했을 때는 양이 줄어들 거고요. Cl 마이너스는 구경꾼이니까 양이 똑같아야겠죠. 근데 얘랑 같을 수 있어요? 없죠. 얘네 둘이 같으면 X가 0이라는 소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이놈이 H 플러스구나 라는 걸 꺼내줄 수가 있다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이제 H 플러스라고 돼 있으면 내가 염기를 넣어줌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겠네. 근데 그 줄어드는 양이 NaOH가 10ml가 한 번, 그리고 10ml가 또 한 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같은 양의 NaOH가 두 번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감소하는 H 플러스의 양은 같겠죠. 아, 그래서 여기서 줄어든 양하고 여기서 줄어든 양이 같겠네 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변화량만 구해보면 여기서 이제 요거 빼버리면 2x-20이 될 거고 여기서 요거 빼주면 이제 x가 될 거니까 너희 둘이 같겠다. 그럼 x가 20이구나 라는 걸 일단 꺼내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왔을까? 괜찮아요?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여기다 대입을 해주자. 그럼 얘가 80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처음에 HCl이 Xml인데 그게 20ml요. 그리고 요 안에 H 플러스가 80인데 반응 전이니까 그냥 이 안에 그대로 80개가 들어있었군. 요거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aOH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얘가 이제 60, 얘가 이제 40이 될 거니까 NaOH는 10ml마다 이 안에 20개씩이 들어있었구만. 이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다 분석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40ml가 되는 건데요. 이 안에는 40개가 들어있거든. 근데 이거를 다 들고 간 게 아니야. 15ml만 취해 간 거야.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40ml에 40개니까 15ml에는 H 플러스가 몇 개야? 15개 들어있겠죠. 40ml에 40개 남았으니까 15ml에는 15개 들어왔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ml에다가 이제 KOH를 첨가하기 시작을 하니까 부피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원상복귀 해주면 얘가 15, 얘가 10, 얘가 5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KOH를 내가 5ml를 넣을 때마다 H 플러스가 5개씩 줄어들어요. 아, 그러면 KOH는 5ml에 5개가 있는 놈이구만? 이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HCl Xml 그냥 이거죠. 요거에다가 KOH를 30ml를 넣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가 30ml가 되면 이 안에 그냥 30개가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CL분의 K, CL 80, K 30. 그래서 8분의 3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난 거죠. 정답은 2번이구나. 정리하시죠. 오, 잘 풀었잖아. 다 맞았어? 잘했잖아. 아이, 재밌다. 재밌지? 자, 이 반들이 다 섞여 있어서 이번 주는 내 오키나와 때문에 오늘은 16번까지 할게요. 그래서 진도 싹 다 맞춥시다. 그리고 이제 개념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문제 풀고 우리 이과 하자. 재밌겠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모의고사 좀 보고 재밌겠죠? 재밌다 그래. 재밌지? 너무 재밌다. 자, 16번 갑시다. 와, 이과 재밌겠지? 자, 가볼까요? 자, 용액 A, AB, ABC. 자, 요 문제가 이제 잘 들어야 돼. 요거 그냥 펜 내려놓고 정리하시다 다 드릴 테니까, 요
요 문제는 이제 그 개정 전에 나와 있는 모든 화학 문제 통틀어서 얘가 제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일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일단 요거는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푼 거하고요. 실전에서의 체감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얘가 20번이란 말이야. 너가 20번에 갔을 때 몇 분이 남아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지금 이제 연습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쓸 수가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이걸 갔을 때 그땐 또 킬러가 4개였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문제가 한 3분이 남았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고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먼저 일단 한번 읽어보자. A에서 C는 각각 HCl, HBr, 그리고 NaOH 중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1가인 건 맞는데 산이 2가지에 염기가 1가지가 있대. 근데 누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A, B, C를 준비를 했는데 나도 이제 생명처럼 라지 A, 스몰 A 미리를 넣고 나도 언젠간 해보고 싶다 이거지. 라지 B, 스몰 B 미리를 넣고 라지 C, 스몰 C 미리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라지 B, 스몰 B 미리를 넣고 라지 C, 스몰 C 미리, 라지 A, 스몰 A 미리 차례로 혼합을 한다. 그 다음에 라지 C, C 미리, 라지 A, A 미리 딱 여기까지 이제 읽는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건 거죠. 어쩌라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생명하면은 막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다 읽어?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걸 다 읽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스몰 C, 스몰 C? 이렇게 읽어? 아니 그렇게 안 읽으면 구분이 안 가겠지? 이거 이렇게 다 읽는 거야 이렇게? A, A, B, B, C, C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아 이걸 그럼 일일이 계속 읽어야 돼? 이게 한 문제 풀 때 계속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계속 읽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뭐 이러면서? 화학하기 참 잘했어. 자, 자 그러면 계속 가보죠.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얘가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라지 A는 스몰 A 미리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A 미리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게 전부 다 A는 스몰 A 미리야. 맞아? B는 전부 다 B 미리가 들어가요. C는 전부 다 C 미리입니다. 얘가 만약에 A가 C 미리, B 미리, A가 들어갔다. 그러면 미쳐버리는 건데 A는 A 미리만, B는 B 미리만, C는 C 미리만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는 뭐 이제 알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자, 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자, 얘가 뭐냐면 여기 시점에 적어놨죠. A에다가 B를 넣고 C를 넣은 상태가 요 그래프. B에다가 C를 넣고 A를 넣은 상태가 요 그래프입니다. 근데 요게 좀 짱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의 상대값이 둘이 달라요. 그렇지? 그럼 저쪽은 M에 관한 스케일, 요쪽은 N에 관한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값의 비율이 다르다. 여기까지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 A 혼자 들어갔는데 이게 H 플러스래. 그럼 A는 누군 거야? 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B 혼자 들어갔는데 H 플러스래. 그러면 아, B도 산인 거구나. 그럼 염기가 C밖에 없으니까 염기가 C가 되겠네. 그래서 C가 들어가는 순간 OH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용액이 있고 B라는 용액이 있고 C라는 용액이 있는데 이놈이 NaOH더라.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거고 A와 B가 산인 건 맞는데 HCl, HBr 중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그대로 정리해보면 얘가 A미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00이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B미리를 첨가를 했고요. 여기다가 얘를 C를 C미리를 넣어준 상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B를 B미리를 넣었고요. 여기다가 C를 C미리를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A미리를 넣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니? 봐야 해. 여기서 뭐가 보이죠? 여기서 가장 특이해 보이는 게 뭐야? 제발 봐. 여기서 뭐가 보여? 하나만 보자. 지금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은 계속 어쩌라고. 이 중에서 뭔가 특이한 거 안 보여요? 이거 보이니? 이거 보여요? 둘이 뭐야? 같은 거죠. 맞아요? 얘랑 얘는 같은 용액이야. 이게 보여야 된다고. 됐을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를 넣고 B를 넣고 C를 넣은 거하고 B를 넣고 C를 넣고 A를 넣은 게 있는데 순서는 달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들어간 산과 염계의 양이 어때요? 똑같은 거잖아. 그럼 결과는 어떻겠니? 이 둘은 같은 용액이에요.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다시 와봐.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거란 뜻인 거야. 여기까지 돼? 됐어? 그럼 보세요. 0.1m과 0.4n은 같은 겁니다. 그럼 n과 m의 비율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겠네. 그래서 스케일을 맞춰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굳이 우리가 상대값인데 0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4라고 그냥 놔버리면 되겠죠. 이게 내가 쓰기로 한 상대값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0.4를 4로 바꾼 거니까 내 맘대로 n을 10이라고 잡은 거고, 그러면 얘는 10, 얘는 15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가 4가 되면 m을 40이라고 잡은 것이고 얘가 20, 얘가 40이 되겠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요? 괜찮아? 자, 그럼 이쪽에다 한번 적어보자. 이 친구가 h 플러스가 이제 40이 있대. 자, 여기에는 h 플러스가 20이 있대. 여기에는 OH 마이너스가 4개가 있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요 밑에는 H 플러스가 10이 있고 여기에는 OH 마이너스가 15가 있는 건데 이건 어차피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제 지워버리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표를 다 정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게 뭐다? 단위부피당이다. 그럼 단위부피당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여기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부피를 한번 곱해봅시다. 얘가 A밀이래. 얘는 A 플러스 B밀일 거고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밀이가 되겠지. 얘는 B밀일 거고 얘는 B 플러스 C밀일 겁니다. 이게 뭐다? 실제 값이다. 이렇게 나간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 괜찮을까? 어렵지.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니?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는 됐어요?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자, 결국에 중화 반응을 물어볼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피, 농도.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부피는 알아 몰라? 야, 이걸 안다고 하면 안 돼.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지금 답이 없잖아. 그럼 농도는 어때요? 농도는 알아 몰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농도가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 혼자 있는 게 있잖아. 맞아? 혼자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잘 봐봐. 이거 뭐야? A 혼자 있죠. 그럼 A가 A밀이 있는데 이 안에 H 플러스가 40A가 있대. 그럼 A의 농도는 40이지. 1mm에 40개인데 이게 농도라고. 그러면 적어봅시다. A밀리에 40A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이 친구가 B 혼자 있죠. 그럼 B밀리에는 얘 혼자 있는 거니까 이 안에 10B가 있는 거다. 아, 이거 농도가 10이네. 그렇죠? 그러면 또 뭐가 보이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적지 마, 적지 마. 적지 마, 줄게. 자, 잘 봐, 잘 봐. 농도 이제 알았지? 그런데 얘네 둘이 만난 애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산 아니야?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가 40A가 있대. 요 안에는 10B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H 플러스는 얘와 얘의 합이라는 거네. 근데 여기 단위부피당이 있죠. 아, 그러면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게 40A 플러스 10B와 20A 플러스 20B가 같다라는 소리구나. 이걸 이제 꺼낼 수가 있겠지. 그럼 B가 2A더라 라는 걸 여기까지 꺼내줄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괜찮아? 그럼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야, 그럼 얘가 2A야. 얘도 2A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요거 다 지워버리고 얘가 3A요. 얘는 2A요. 이렇게 다 바꿔버리자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안에는 40A 있는 거고 B에다가 2A 넣으면 요 안에 20A 있을 거고 요 안에도 20A가 있겠죠. 요렇게 A 꼴로 다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얘가 이제 남았거든? 결국엔 요거랑 요거 자료가 두 개가 남았는데 C가 들어간 것만 남았단 말이야. 그럼 C는 농도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지금 딱히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미지수를 잡아. 그러면 뭐 X, Y, Z는 좀 그러니까 K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CK, 케빈 클라인. 놔버리죠. 오늘 좀 무리수가 좀 많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개하자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OH야. 얘가 H고 얘가 H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OH가 있죠. 그럼 이거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OH-가 CK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H 플러스 60A만큼 빼주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네. 맞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CK개에서 20A만큼 빼주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꼴을 맞춰주면 A끼리 잡아주자. 그럼 요거 12A고 넘겨주면 72A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 4C 넘겨주면 K-4C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30A니까 넘겨주면 50A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15C 넘겨주면 K-15C다. 요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꼴 똑같이 만들었지. 나눠버려. 됐을까요? 그러면 요거 사라질 거고 얘랑 얘랑 11 차이인데 얘가 22 차이니까 약분하면 36, 25면 K-4가 36이니까 K가 40이더라. 이 꺼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대입을 해주면 36C가 72A니까 C는 2A더라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이거 다 구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 봐봐. 용액 C가 혼자 있을 때 단위 부피당 R자의 수야. 그러면 C가 혼자 있다? 얘가 몇 밀인데? C밀이 이 안에 몇 개 있는데? K씩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상대값이 1이라고. 됐니? 그러면 이거 CC 지워질 거니까 K가 얼마야? 40. 이 상대값이 1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이번에는 C와 A를 섞었대. 그럼 부피가 얼마야? A 플러스 C밀이가 될 건데 그럼 OH-가 K씩에서 A에 40A 들어있는 거니까 요만큼 중화 반응 한 개 남아있겠네 라고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C가 2A라며 그럼 부피가 3A가 될 거고 KC는 둘의 곱이니까 80A죠. 40A 빼주면 40A가 될 거니까 요거 지워주면 3분의 40이네. 그럼 여기에 3분의 1 뺀 거니까 상대값은 3분의 1이 되겠다. 이게 정답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재밌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게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이해를 못할 건 아닙니다. 단지 어렵긴 해요. 어려운 건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중화반응 1과 문제 중에는 얘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솔직히 내신에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신에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의 수준이거든. 그래서 얘가 1과 문제 중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고 제일 복잡한 문제예요. 잘 정리해 두시고 이해해 보시고 자, 기왕이면은 내가 우리가 다른 단원 할 때는 숙제를 시합에 다가올수록 줄였었잖아요.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만들려고. 4단원은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뭘 배워야 숙제를 하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숙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래서 이번 주도 좀 많은데 다음 주는 더 많을 거고 그 다음 주는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화 반응에 너무 많이 매몰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 그 pH도 보는 거고 산화수법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다 주인킬러야. 그러니까 중화 반응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이번이. 그래서 중화 반응이 너무 매몰돼서 다른 거를 놓쳐버리면 정작 중화 반응은 맞췄는데 다른 거에 틀려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자체가 4단원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 다 해오시고